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거기에 지금 GTS A, B, C, D, E, F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 사실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점점 서울화된 거예요.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도 점점 서울이다. 지금 뭐 동탄 SRT나 GTS 타면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동탄도 거의 준서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거리상은 굉장히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부잉담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뭐 주춤한다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 이슈부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대표님 그 네. 실제 시장의 분위기가 네네. 막 급등한다고 막 언론에서 네. 나오는데 네. 데이터들 보면 또 막 5월, 6월 달 네. 얘기 가지고 한단 말이죠. 네네네. 실제 지금 시장의 딱 8월 분위기는 어때요? 네. 지금 이제 주가 이번에 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잠잠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급상승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좀 네. 잠깐 부동산 시장은 좀 소강 상태로 전에 있었는데 마침 또 미국 주식 폭락과 우리나라 주식도 최근에 뭐 마이너스 10%까지 폭락을 많이 네.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도 조금 좀 지금 좀 잠잠한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약간 지금 뭔가 피로감이 좀 있다. 네네 상승 피로감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게 좀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제 강남이나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 지역들 하지만 이제 또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그 여전히 또 거래는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더 오른 지역들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지역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지역들은 조금 주춤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네. 그 시황을 또 계속 보시니까 네. 그러면은 반대로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동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올랐다고 보세요? 우선은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금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왜냐면은 금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많이 폭락을 했던 이유가 미국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금리가 상단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인해서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상당은 정해진 거고 금리 하단이 과연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를 내서 인하가 될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대출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게 되니까 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어쨌든 지금 네. 상단은 정해졌지만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동결인데 네. 실제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네네. 그래서 실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받을만한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워낙 이제 담보대출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은행을 좀 압력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 쪽에 그냥 금리 좀 높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지만 시장금리 기준은 조금 이제 그런 압력 때문에 이제 큰 차이, 그렇죠.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 그 심리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단이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금매로 처분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22년 말 뭐 이때의 어떤 그 하락과 폭락은 네. 어찌 보면 이제 공포감의 패닉셀 그렇죠. 던졌던 네. 건데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네. 다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정신을 좀 차려 보니까 그렇죠. 이 정도에 지금 내가 던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계속 들고 가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반대로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자금 대출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신상화 대출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신상화 대출 그 6억이나 9억에서 그 거래됐던 물건들을 팔았으면 네. 그거를 팔고 뭐 12억, 15억짜리 이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요새 좋았지 않습니까? 급락 전에 좋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좋았고,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다 올랐거든요. 금값도뿐만 아니라. 근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충분히 부동산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 쪽에서 돈 벌어가지고 네. 집 사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집값이 또
빠지기도 했었고 또 내가 가진 또 자산은 또 늘어났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살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신생아 특례 받아서 산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또 갈아타기 수요가 그렇죠. 막 이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도 이제 그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좀 약간 소강 상태일 수 있고 이제 주가 급락으로 조금 이제 당분간 소강 상태고 또 휴가철이고 8월에 워낙 덥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지나고 9월 달부터는 또 다시 또 이제 거래가 좀씩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네. 그러면 대출이나 뭐 이런 뭐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네네. 뭐 지금 뭐 원벨리 뭐 이런 네. 것들은 막 계속 올라가고 네네. 그것도 뭐 지금 몇 달 만에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있는 네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또 대출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그렇죠. 구간인데 네네네. 여기에 상승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주택자한테 세제상으로도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네. 돈을 다 합쳐서 똘똘한 채로 가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요새 건물보다 이제 아파트를 더 초고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아파트는 황금성, 강남 아파트는 그만큼 황금이다,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보다 또 상가 공실 같은 것도 이제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사실 아파트를 하고더라도 월세를 놓으면 또 임대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건물 살 바에는 그냥 초고가 아파트 사지. 그리고 요즘은 초고가 아파트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게 완전 그냥 최고급 호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종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1주택자가 유리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제 그쪽 고가 주택으로 돈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긴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건물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건물주 하면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고 반대로 또 이제 초고가 아파트 살면 네네. 부럽다 뭐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 건물주 맞아요, 포지션을 맞아요. 지금 약간 맞아요. 그쪽에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럼 이 분위기가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뭐 세제상 뭐 이런 게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당분간 그런 추세는 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네. 보면 이제 뭐 특정 지역의 뭐 일부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단기 급등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 20% 오른 네. 동네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동네들은 우선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저는 네.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 저도 20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은 저는 잘 안 쳐다봐요.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또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2021년 요때 이제 한참 아파트가 고점일 때 오히려 저는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요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좀 올랐다 좋다 할 때는 사실은 그때 들어가면은 사실 이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심하거나 이게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조금 오르더라도 네네. 그게 거의 뭐 계속 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차라리 안 오른 데를 보는 게 낫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약간 네. 그 키 맞추기가 좀 네. 일어날 것이다. 네네. 먼저 간 곳들이 네. 지금 빨리 간 것뿐이지 네. 다른 곳들이 좀 따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간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양극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렇죠.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은 저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이나 그런 지역은 뭐래도 안 되죠. 뭐래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역에 뭐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지방 이제 소도시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만 보고 들어가시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곳은 안 되지만 되는 곳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50억, 60억대 사실 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지 않습니까? 네. 또 물론 이제 돈이 있으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돈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그만큼 없으신 분들 사실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거는 이제 가는 거고 별개인 거고요. 그게 뭐 60억짜리 100억이 되건 200억이 되건 사실 그건 상관없는 거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의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 소멸 지역들은 조금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거 좀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 게 인구 소멸 지역과 인구 감소 네. 지역이 또 네,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광역시 정도 급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뭐냐면 지금은 추세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인 시장이에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그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세제 자체가 지금은 그 취득세가 현행 2주택까지가 이제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 2년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구에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팔고 서울에 한 채를 사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네. 그런 기사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이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2년 거주를 해야겠지만 상생 임대인을 통해서 네.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사시려는 수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2주택까지만 그 일반 세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두 채로 가겠죠. 그런 추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세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점점 더 이런 추세는 좀 더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수도권 용인 쪽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네. 크게 짓는 거잖아요. 이게 지방의 그 어떤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지방 분권 시대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업들을 많이 그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거기 가서 이제 기업들을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 가 보니까 직원들이 안 뽑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누가 지방에서 일자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러면 수도권으로 와야겠다. 근데 이 판단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점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거기에 지금 GTS A, B, C, D, E, F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연결이 되면 사실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점점 서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도 점점 서울이다. 지금 뭐 동탄도 SRT나 GTS 타면 20분이면 오는데 18분,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동탄도 거의 준서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거리상은 굉장히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른 지역은 좀 네. 약간 피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지방 광역시 정도 네. 되면 사실 네. 인구도 충분히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대들도 좀 약간 좀 정체돼 있고 네. 아직 반등도 못한 지역들도 네네.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는 그 말도 맞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나서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지방을 뭐 살리기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도 아직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안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성공 확률을 따져라. 그렇죠. 그렇게 네. 봤을 때 지방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찾기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그렇죠. 있는데 굳이 절로 갈 필요는 그렇죠. 없다. 예, 예, 효율을 보는 거죠. 뭐 효율을. 네. 예.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 발표를 막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막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인 그렇죠. 것도 있는데 뭐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 정부 정책은 이제 그 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빌라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거를 왜 활성화시키려고 하냐면 공급이 아파트는 늦지 않습니까? 3년, 네. 5년이 늦다 보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지난번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 제외되는 게 신규 주택만. 네. 예, 그럼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금액 제한도 네, 있어요. 금액 제한도 있고 그런 네. 제한이 있고 사실은 그런 정책을 왜 내놓는지 모르겠고 또 지방 소멸하는 지역에 뭐 집을 사면은 뭐 면세 근데 그런데 누가 삽니까? 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고 만약 정책이 나온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의미 없을 것 같다. 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시장의 심리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일어나는 네, 것이고 네, 네. 수도권 내에서는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은 이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2트랙, 3트랙으로 말씀드리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똘똘한 한 네. 채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열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뭐 네. 5천만 원, 1억. 근데 1억 이런 분들이 서울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을 투자해서 차츰차츰 올라오는 전략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서울만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수도권도 오른 지역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지역도.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수도권도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보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수도권에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뭐 이렇게 많은 분들보다는 돈이 뭐 상대적으로 적은 그렇죠. 분들이 훨씬 대다수인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접근 가능할 만한 지역들이 네. 아직 있고 그렇죠. 그런 곳들의 어떤 상승률도 사실 수익률만 따지면 그런 데가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놓쳤지 않습니까? 서울은 언제 샀어야 되냐면 재작년 연말이나 이제 한참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 헬리오시티를 뭐 한 16억, 17억, 34평을 그때 지금 뭐 한 24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 벌써 한 7억 정도 올랐어요.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그 12억인데 지금 뭐 22, 3억 하니까 한 10억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34평이 그 당시 제가 사드렸던 게 10억 9천에 사드렸어요. 34평을. 지금 15억, 16억 하거든요. 10억 9천, 11억 500. 그러면 그때 샀어야지. 근데 그때는 다 사람들 다 못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0억 9천에 11억에 살 수 있었던 마곡지구를 지금 15억, 16억에 산다고 물론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사도 뭐 1억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 한참 떨어졌을 때 2023년 1월 달쯤에 샀으면 5, 6억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거를 5, 6억의 지갑비를 내고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이제 양극화 얘기가 많이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아, 네. 그래도 서울을 네.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돈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시면은 서울 사시는 것도 저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수익률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뭐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내가 실수 입장에서 근데 살겠다. 나는 뭐 그냥 서울에 살고 내수도 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들어가시면은 그 차익이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차익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가 네.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상반기는 사실 네. 되게 누가 봐도 좋은 동네들 위주로 그렇죠. 막 갔었는데 네네. 그럼 하반기는 약간 좀 다른 지역의 그렇죠. 상승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제 부동산 시장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도 항상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강남 가면은 또 다른 데가 이제 좀 쫓아 올라오고요. 강남 좀 떨어지고 이게 좀 쫓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가면 이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채를 가니까 이게 계속 갈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앞으로 다음 차례가 어디냐, 다음 차례가 이제 오를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투자 방법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투자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은 최소 2년을 보유해야지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 2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안 오르더라도 2년, 4년, 더군다나 요즘은 갱신 정부 때문에 4년 정도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더라도 좀 기다리면 충분히 오를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게 되면 네. 뭐 최소한 3에서 6개월 안에 네. 신고가가 찍히지 않으면 내가 산 거보다 더 높은 맞아요. 거 안 찍히면 네, 맞아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맞아요. 생각하면서 팔아야 되나요?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그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주식처럼 생각하니까.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기다리면 오히려 또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거를 늦게 쫓아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과연 재미를 많이 보셨냐. 2023년 말에 2022년 한창 때 부동산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그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한참 부동산 올랐을 때 그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네. 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은 고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서울 고가 아파트 어깨까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 어깨에서 머리까지를 내가 차익을 먹겠다. 그것도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이 발목이나 허리에서 좀 잡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저평가된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식 시장이 막 폭락하고 네. 뭐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뭐 다 빠지는 네. 걸 또 겪다 보니까 네. 야 이제 주식 시장이 선행하는 시장이고 부동산은 따라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최근에 올랐던 네. 것 결국에 다 의미 없다. 이제 뭐 네네. 빠질 거다 하는 네네.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네네. 이 어떤 투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이 금융 시장과 어떤 실물 시장이 어떻게 동조화가 계속 일어나는지 아니면 네네. 이번에 뭐 다를 건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추이를 좀 지켜봤더니 이제 원래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폭락
폭락을 했던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엔캐리 자금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본 엔화를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하면 금리차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 자금이 엄청나게 막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컸던 게 아닐까. 물론 네. 이제 미국 금융 우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저는 제일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금리 안 올리겠다 이렇게 또 맞아요.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장은 좀 다시 회복했고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과연 마이너스 10%까지 이게 떨어질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그 마이너스 그 10% 떨어질 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샀어요. 그날 그 바닥 저점에서 이제 샀는데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까는 저는 좀 캐치션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주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너무 일시적 네. 과도한 폭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 주식이 떨어진다. 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고 해서 뭐 주식가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부동산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는 동의가 되시나요? 그게 항상 그 주식이 선행 지표, 부동산 후행 지표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떨어지기 전에 2022년 말 한창 금리 막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식도 많이 폭락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폭락해서 그거에만은 제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번 대여 보신 분들은 또 부동산을 또 선호하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산이 하루에 사실 10% 이렇게 빠진다는 게 사실은 우량주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네. 강남 아파트 갑자기 20억짜리가 10% 빠지면 2억, 18억 된다는 것처럼 그게 하루 만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 단 하루 어제 만에. 20억에 샀는데 오늘 10억에 팔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동산으로 좀 자산이 몰릴 수 있고 그 주식이 급격하게 빠져서 계속 침체하면 부동산도 빠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부동산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네. 부동산은 훨씬 느린 자산이니까. 그렇죠. 느릿느릿하니까 뭐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도 네. 그런가? 큰 동네가 이쪽이니까. 네. 그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뭐 0.5를 내려야 된다. 네. 뭐 지금 0.75 내려야 된다. 네. 오히려 지금 그 한번 충격이 오니까 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뭐 이런 네. 여론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뭐 바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번 놀랬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고 전 세계가 한번 놀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그 폭도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네. 다만 이제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너무 좀 그 이거에 예상을 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이제 금리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나 실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 심리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적게 내릴 거로 예상해서 모든 작은 계획이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네. 하락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네.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정리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이제 대부분 그러면 뭐 서울 수도권은 어쨌든 네. 가는 거네라고 네, 네.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하락 네. 요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3기 신도시도 사실 예상보다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번에 정책 발표할 때 공급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여러 개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은 사실 그렇게 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악영향이 끼치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하락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도 조금 주도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이미 있고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택지 개발 지구를 뭐 발표한다 이거는 조금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그 김포 이한강 지구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택지 개발 지구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 과잉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호재가 뭐냐면 그게 이제 집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그 기업들도 같이 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5호선, 9호선 GTS-D 그 교통도 좀 많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발표는 김포 입장에서는 나쁜 발표는 아니고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빨리 이제 그게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공급 말고는 지금 다른 걱정 요소가 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은 그 서울이나 강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안 오른 지역들도 있고 물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도 오른 지역들도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공략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미칠 게 없다, 떨어질 게 없는 지역을 사는 거는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